편안해지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해질수록 인생이 더 공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QLD나 TQQQ를 처음 사신 분들은 특히 더 빨리 그 감각을 만나십니다. 계좌가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감정의 리모컨이 되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딱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시면 편안함을 목표로 두시면 안 됩니다. 돈은 편안함을 사주는 도구가 아니라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에게 먼저 붙습니다. 1억 원을 딱 떼서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다 먹고 비싼 거 다 사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 기분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삶입니다. 처음 며칠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남은 건 더 자극적인 소비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소비로도 감정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하나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샀는데 행복은 같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투자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처음엔 QLD, TQQQ가 희망처럼 보이십니다. 월급이 작아도 시간이 부족해도 공부를 많이 못해도 시장이 오르면 계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이제 방법을 찾았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투자로 편안함을 사려고 하십니다. 손실은 보기 싫고 하락은 만나기 싫고 조정은 건너뛰고 싶고 늘 오르기만 바라는 마음이 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특히 그 마음을 가장 잔인하게 부숩니다. 레버리지는 편안함의 상품이 아니라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맞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기 싫은 걸 들키면 그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잔소리로 들리고 압박으로 들리고 나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가 아주 빠르게 일을 합니다. 핑계가 쏟아집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된다.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종잣돈이 작아서 안 된다. 나는 이미 늦어서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핑계가 나온다는 건 현실 인지가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싫은지, 무엇이 두려운지 내 안에서 문장으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랑 조건이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현실이 다른데 전략이 같으면 결과는 거의 항상 무너집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월급이 크고 현금 흐름이 넉넉하고 하락장을 버틸 멘탈과 환경이 있고 그래서 매달 사도 됩니다. 누군가는 대출이 많고 생활비가 빠듯하고 한번 흔들리면 가정이 먼저 흔들리고 그래서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무시하고 따라가면 결국 레버리지는 당신을 돈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때립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손이 나갑니다. 손이 나가면 규칙이 무너집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라는 단어는 그날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건 종목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버전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버전이냐? 레버리지를 들고도 멘탈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분해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평균으로는 못 이깁니다. 평균은 이미 경쟁이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이상한 사람들의 방식을 찾아서 그걸 분해해서 내 몸에 넣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하는 사람들, 조건이 불리한데도 살아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판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락장에 계좌가 박살났는데도 다시 규칙으로 돌아오는 사람, 수익이 났는데도 흥분하지 않고 익절 규칙을 지키는 사람, 폭락을 맞았는데도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만 하지 않고 리스크를 먼저 줄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입니다. 그 돌연변이를 찾았으면 다음은 분해입니다. 분해는 감탄으로 끝내지 않는 겁니다. 분해는 디테일로 끝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QLD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 중에서 감동적인 문장을 적는 게 분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월급이 들어오는 날 무엇을 먼저 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입금부터 했는지, 생활비를 먼저 빼놓았는지, 자동이체를 걸었는지, 손으로 매수했는지, 매수 시간은 언제였는지, 한 번에 샀는지 나눠 샀는지, 손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락장에서 어떤 규칙으로 멈췄는지, 수익이 났을 때 어떤 규칙으로 줄였는지, 이걸 전부 쪼개야 합니다. 이 분해가 왜 중요하냐면 투자는 대부분 실력과 확률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건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확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입금 빈도, 매수 방식, 비중, 현금 완충, 레버리지 비율, 리밸런싱, 수익 났을 때 조절, 하락 때 멈추는 규칙. 이건 실력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확률 게임을 실력 게임으로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망가집니다. QLD, TQQQ를 들고 있으면서 매수 버튼만 누르면 실력이 쌓인다고 믿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건 운동으로 치면 평생 가벼운 무게만 들고 근육이 커지길 바라는 겁니다. 의도가 없는 반복은 노동이지 훈련이 아닙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없는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감정 소비입니다. 그럼 의도가 있는 훈련은 무엇이냐? 레버리지를 다루는 분들의 핵심은 딱 3개로 정리됩니다. 첫째, 나는 이걸로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겠다. 둘째, 규칙을 지키면 시간이 내 편이 된다. 셋째, 규칙을 깨는 순간 레버리지는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이 된다.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QLD는 당신의 시간을 늘려주는 도구입니다. TQQQ는 당신의 감정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둘 다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지만 당신이 받는 감정의 충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QLD는 덜 흔들리고 덜 유혹합니다. TQQQ는 더 흔들리고 더 유혹합니다. 유혹이 강한 상품은 규칙이 약한 사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꺼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진짜 역설은 이겁니다. 돈이 늘어도 행복이 안 오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사라져서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숫자도 만족을 못 줍니다. 만족을 못 주면 더 큰 숫자가 필요해집니다. 더 큰 숫자가 필요해지면 더 큰 레버리지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계좌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불안 생산기가 됩니다. 감사는 투자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전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당신이 투자로 번아웃이 오실 때가 언제냐? 수익률이 낮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루틴이 의미 없어 보일 때입니다. 내가 매달 넣는 돈이 하찮아 보일 때입니다. 내가 쌓는 1주, 2주가 비웃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감사가 있으면 버팁니다. 내가 지금도 입금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도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도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걸 알면 루틴이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가 없으면 루틴이 기계가 되고 기계는 어느 날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식은 감정과 계좌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은 감사로 다스리고 계좌는 규칙으로 다스립니다. 이 조합이 없으면 QLD는 그나마 버틸 수 있어도 TQQQ는 어느 순간 당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더 노력할 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딱 지킬 수 있는 규칙만 제안드립니다. 어려운 공부, 복잡한 차트 분석, 매일 매매 이런 건 빼겠습니다. 대신 실력의 영역만 붙잡겠습니다. 1점 매수는 자동화에 최대한 붙입니다. 월급날이든 그 다음날이든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투자는 결심의 게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게임입니다. 결심은 감정이고 시스템은 반복입니다. 2점 비중은 당신의 수면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QLD는 수면을 덜 흔듭니다. TQQQ는 수면을 흔듭니다. 당신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면 그 비중은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비중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3점 당신만의 멈춤 규칙을 만드십시오. 폭락이 오면 추가 매수로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추가 매수 전에 멈춤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용기처럼 보이지만 규칙이 없으면 도박이 됩니다. 4점 수익이 나면 일부를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레버리지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상승장 중반입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감이 아니라 과신에 들어갑니다. 과신이 들어오는 순간 손실은 미래에서 예약됩니다. 조금이라도 줄이는 행동을 해본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손이 굳지 않습니다. 5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한 줄로 적어두십시오. 가족이든 건강이든 시간든 일의 의미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문장이 계좌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좌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현실은 어렵다. 그래도 나는 늦었다. 그래도 나는 자본이 작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늦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빠른 매매가 아니라 빠른 포기 금지입니다. 자본이 작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큰 한 방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끊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더 단순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는 힘은 희한하게도 감사에서 나옵니다.
내가 오늘도 입금할 수 있다는 감사. 내가 오늘도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감사. 내가 오늘도 일을 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감사. 이게 있어야 레버리지의 변덕을 견딜 수 있습니다. 편안함은 당신을 눕히고 감사는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AD와 TQQQ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까?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흔들림을 줄이고 싶으시면 QAD가 더 편합니다. 더 큰 변동성을 감당할 자신이 있고 규칙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TQQQ가 가속이 됩니다. 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당신의 규칙 준비 상태입니다.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규칙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규칙이 있으면 위험을 다룰 수 있는 범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시간을 줄이지만 잘못 쓰면 시간을 잃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락장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공포로 규칙을 버리는 것, 흥분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 복수 매매로 반복을 깨는 것. 이건 거의 항상 오답입니다. 당신이 하락장에서 할 일은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내 계좌를 망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종잣돈이 작아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종잣돈이 작을수록 방식이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작은 돈은 당신의 규칙을 검증하는 최고의 실험 도구입니다. 큰 돈으로 실험하시면 한 번의 실수로 계좌가 끝납니다. 작은 돈으로 실험하시면 한 번의 실수로 규칙이 자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돈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QA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이 당신의 규칙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계좌를 키우는 기술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로 했는가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돈은 더 멀어집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에게 돈이 붙고 그 돈으로 삶이 편해지는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는 순간 우리는 평생 편안함을 사려고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QAD든 TQQQ든 종목을 고르기 전에 내가 지킬 규칙 한 개를 먼저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는 나를 스스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 존중이 쌓이면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면 번아웃이 줄고 번아웃이 줄면 꾸준함이 남습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당신을 돌연변이 쪽으로 밀어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